혹시 이런 상사나 동료를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능력 있어 보이고 말도 잘해요. 처음에는 와, 이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상합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 판단이 틀린 것 같고, 이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분명 나는 합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 앞에서만 유독 위축되는 거예요. 만약 이 느낌이 익숙하다면 오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요즘 많이 듣는 단어죠? 그런데 정확히 뭔지 아는 분은 의외로 적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도구로 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습니다.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반해서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물에 비친 이미지를 사랑한 겁니다. 실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는 자기 모습에 집착한 거예요. 직장에서의 나르시시스트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속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완벽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특징을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를 하면 항상 자기 이야기로 끝납니다. 회의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오, 좋은데 더 이야기해봐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합니다. 아, 그거 나도 예전에 생각해봤는데, 그러고는 자기 경험 이야기를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자기 이야기로 넘어오는 겁니다. 팀원이 성과를 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했네. 내가 방향을 잘 잡아준 거지? 모든 공이 자기한테로 돌아와요. 한두 번이면 그냥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번 반복되면 다릅니다.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든 결국 이 사람 이야기로 끝나는 패턴.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비판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한테 피드백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2가지 반응 중 하나가 나와요. 하나는 격하게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그건 네가 잘못 본 거야.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폭발합니다. 다른 하나는 무시입니다. 아예 안 들은 척해요. 피드백을 줬는데 아무 반응 없이 원래 하던 대로 합니다. 보통 사람은 비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더라도 한 번은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내가 틀렸나? 이런 자기 점검이 있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이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완벽한 이미지가 깨지거든요.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죽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보통 팀장이면 이번에 뭐가 문제였는지 복귀해 보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팀장은 이렇게 합니다. 이건 마케팅 팀이 협조를 안 해줘서 그런 거야. 원래 이 시장 자체가 타이밍이 안 맞았어. 절대 자기 판단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외부의 원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을 2그룹으로 나눕니다. 나를 떠받들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떠받들어주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잘해줘요. 칭찬도 하고 기회도 주고 마치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대합니다. 반면에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차갑게 대하거나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이게 직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같은 팀인데 특정 사람만 유독 잘 챙기고 특정 사람은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그룹이 고정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잘해주던 사람한테 갑자기 싸늘해질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한 만큼의 충성을 안 보여주면 바로 반대편 그룹으로 넘어갑니다. 혹시 상사가 어떤 날은 엄청 잘해주다가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차가워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의 기분을 살피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는 이게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팀원이 야근을 3일 연속했어요. 지쳐 있는 게 누가 봐도 보입니다. 보통 상사라면 좀 쉬어 정도는 하잖아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합니다. 나도 옛날에 일주일 연속 야근했어. 그때는 아무도 신경 안 써줬거든. 팀원의 고통을 자기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라 비교를 합니다. 누군가가 개인 사정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무에는 지장 없는 거지? 이게 먼저 나와요. 사람의 상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만 궁금한 거예요. 다섯 번째,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분명히 회의에서 팀장이 이 방향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 네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야?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진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집니다. 내 기억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느끼는데?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정상적인 사람도 자기 판단을 못 믿게 됩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점이에요.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당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자, 이 다섯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대화가 항상 자기 이야기로 끝나고, 비판을 절대 안 받아들이고, 사람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공감 능력이 없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한두 가지가 가끔 보이는 건 그냥 성격이 좀 어려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중 세 가지 이상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서 어쩌라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해요. 내가 더 잘하면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더 잘할수록 더 이용당할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은 거리를 두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평가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계속 상기시켜야 합니다.